자, 2025년에 우리나라 상속세가 정말 크게 바뀝니다. 이게 대부분은 좋은 소식인데요. 잘 모르면 와, 이거 수억 원짜리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 함정이 대체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말은 현행상속세법의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은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팔아야 한다니 정말 잔인한 상황이죠.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 이번 세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속세 공제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무려 28년 전이에요. 그 동안 서울 아파트값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올랐고 가족 모습도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법이 현실을 전혀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지금 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속세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 원을 깎아주는 일괄공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공제받으려면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추가되는 자녀공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요. 자녀가 무려 7명. 7명은 있어야 겨우 저 5억 원을 넘어섭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그래서 드디어 변화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는 이 비과세 한도를 확 올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이 지금, 오른쪽이 바뀐 안인데요.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 기존에는 자녀만 있으면 5억, 배우자까지 있으면 기본 10억까지 공제가 됐어요. 근데 개정안에서는요. 일괄 공제가 8억, 배우자 공제가 10억으로 확 올라가면서 기본으로 깔고 받는 공제액 자체가 10억에서 18억으로 와,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좋아요. 10억이 18억이 된다.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 지갑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가장 와닿게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재산이 딱 20억 원인 가정이 있다고 쳐보죠. 지금 같으면요, 10억 원 공제받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해요. 계산해보면 무려 2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정말 큰 돈이죠.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액이 18억으로 늘어나니까 세금 매기는 기준금액이 단 2억 원으로 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종 세금은 3천만 원. 와, 정말 극적으로 줄어들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들어오죠. 2억 4천만 원 내돈 세금이 3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무려 2억 1천만 원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반가운 소식 뒤에 아주 역설적이게도 어떤 가족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집 재산이 이 새로운 비과세 한도, 그러니까 18억 원 근처에 있다? 그럼 더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기 18억 원의 재산을 가진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 가족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18억 원을 고스란히 상속받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그 전에 미리 두 자녀에게 9억 원씩 증여하는 방법. 언뜻 들으면 둘 다 그럴듯한 선택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선택, 그냥 기다렸다가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죠? 네, 법이 바뀌었으니까 공제액이 18억이잖아요. 상속세는 놀라지 마세요.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내요. 그런데 두 번째 선택, 미리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다 합치면 무려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한 번 낸 증여세는요, 나중에 상속세가 0원이 되든 말든 절대로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누가 그렇게 바보같이 세금을 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함정은요,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정말 사소하고 흔한 실수 때문에 터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를 18억 원에 팔아서 그 돈이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저 돈 우리한테 상속될 거고 18억까지는 세금도 없다는데 그냥 미리 좀 빼서 쓸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돈을 인출해서 자녀들 계좌로 옮기는 바로 그 순간 세무당국은 이걸 상속이 아니라 사전 증여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어차피 우리 돈이라는 생각으로
한 간단한 실수의 대가가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4억 2천만 원. 순식간에 4억 2천만 원짜리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새로운 재정 원칙은 대체 뭘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만약 우리 집의 총재산이 법이 바뀐 후의 한도, 즉 18억 원을 넘지 않을 것 같다면 섣불리 미리 증여하는 건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부르는 정말 값비싼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상속세 개정은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강형하게 여겼던 재산관리 전략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해요. 자, 이 새로운 규칙 앞에서 우리 가족의 계획은 과연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족의 재정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